자, 분석 작업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자동 범위 지정 작업을 하지 마세요. 뭔 얘기냐면 통상 책에서도 보면 클릭, 데이터, 정렬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라래요. 그러면 얘가 표가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표가 붙어 있으면 여기 금액 1,000원이 붙어 있죠. 요 위에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범위를 이렇게 다 잡아버려요. 그러면 정렬이 안 돼요. 그래서 분석 작업에 들어오서는 항상 수동 범위를 잡으세요. 그래서 표를 사원 번호부터 이렇게 전체 범위를 잡으시는데 정렬에서는 병합된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 병합이 돼 있다. 병합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돼 있어요. 그리고 범위를 내가 이렇게 잡으면 요 병합된 부분을 빼고 잡아야 돼요. 주의할 점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고 데이터 탭 정렬 들어가서 성명을 기본으로 오름차순에 하세요. 그러면 얘가 크기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렬할 수 없어요. 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거 함정이에요. 함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수동으로 표를 범위를 잡는데 병합된 부분을 제외하고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부서명, 여기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부서명인 경우, 이 말이 기준을 추가하라는 거예요. 정렬을 2번 하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4번 번호부터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 탭 누르시고 정렬 눌러서 정렬 대화 상자가 나오면 첫 번째 기준이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일한 부서명인 경우 중형차의 세일색이 위에. 그럼 여기서 기준 추가를 누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형차를 선택하시고 정렬 기준에 사용이 되는 게 셀값, 셀색,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셀색을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 중형차에 보면 색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색이 여러 개가 있으면 골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색이 있고 없음. 그러니까 있는 거를 위에 표시하세요. 그 있는 거에 갖다 대면 여기 RGB 값이 나와요. 이것까지는 확인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에냐 아래만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고 정답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근데 이거 정답 화면에는 소형차가 색깔이 보라색 그거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어요. 중형차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에는 영업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중형차의 값이 3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 색깔이 있는 게 위에, 영업 2부에 색깔이 있는 게 위에, 영업 3부에 색깔이 있는 게 위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부분합 들어오겠습니다. 자, 부분합은 문제지에 이런 정답 파일이 항상 화면에 보여요. 실제적으로 부분합에 들어와 보면 부분합 문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얘랑 똑같이 만드세요 하고 문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정답이 보이는 건 딱 2개예요. 차트하고 부분합. 그래서 정답을 보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합이 들어오면 항상 뭐부터 해라? 정렬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렬 작업을 할 때 범위를 수동으로 항상 범위를 잡으시고 정렬 명령에 들어와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거 커마를 공부할 때는 쓰지 마세요. 항상 정렬 명령을 쓰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를 학과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리고 학과 선택하시고 내림차순을 해놓고 그대로 범위가 잡힌 상태에서 자 정렬 다 하시고 되셨나요? 학과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보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합과 별로, 그러니까 부분합이 나오면 무조건 정렬을 뭘로 하지 하고 정렬을 하고 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합과 별로, 그럼 데이터 탭 오른쪽 끝에 가서 부분합을 실행하시고 그림과 같이,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정답지가 그림과 같이 합과 별로, 그러면 여기 그룹할 항목이 뭐가 되냐면 합과예요. 그러니까 별자가 붙은 게 그룹할 항목이고 우리가 정렬의 기준이 됐던 게 합과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합과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석과 평소의 평균이니까 부분합 계산 항목에 총점을 푸시고 출석과 평소를 선택하시고 함수를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을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값에다가 새로운 부분합을 추가해서 새로운 값 대치를 풀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처음부터 풀어놓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다시 한번 데이터 탭 부분합에 들어가서 문제를 또 읽어보시는 거예요.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계산한 후 총점의 최대 뭐뭐 별이 없잖아요. 그럼 위에는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위에는 손대지 마시고 총점의 최대, 그러니까 여기에 출석과 평소를 푸시고 맨 밑에 총점을 선택하시고 사용할 함수를 최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룹할 항목은 합과, 사용할 함수는 최대, 부분합 계산 항목에서 먼저 했던 평소와 출석은 해제하고 총점만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합은 기존에 있던 부분합에다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값 대치가 풀렸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안 풀렸으면 여기서 푸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지에 보면 합과가 이렇게 넓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B열과 C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으로 좀 넓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정답에 나와 있는 값 두 개, 이렇게 두 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6.15385, 위에가 15. 하나씩만 이렇게 확인해서 똑같으면 이상이 없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표는 그 계산해서 결과 나온 표가 하나 있고요. 이 표가 뭐 판매가와 판매량과 뭐 매출 총액, 생산원가, 임대가, 여기가 판매량에 의해서 매출 총액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가와 임대료와 인건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관련된 수식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과의 표를 가지고 판매량이 3,000인데 판매량이 2,000부터 4,000까지 변하고 판매가가 여기가 16,000원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바뀔 때 이 영업이익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표에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영업이익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얘하고 얘가 이렇게 변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될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고자 하는 수식을 여기에다가 연결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함정이 이거예요. 여기에 계산하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꾸 범위를 여기를 잡아요. 이건 함정이에요. 그래서 계산하고자 하는 수식을 책에서는 복사해서 붙이라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는으로 연결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는 비파를 해서 수식을 여기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고자 하는 표에다가, 그리고 연결된 수식부터 요 데이터가 포함되게 범위를 잡아야지 이제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결된 수식부터 데이터를 포함해서 범위 잡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표를 불러내시면 행값이 뭐야, 열값이 뭐야 그러면 행값은 여기 14행에 판매량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원식의 판매량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식의 판매량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에 입력된 쉘은 판매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식의 판매가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하면 이렇게 판매량과 판매가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을 표로 보여준 게 여기 이중 변수라 그래요. 변수가 두 개. 근데 이렇게 변수가 하나짜리 문제가 있어요. 단일 변수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값을 연결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딘지 이거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항상 값이 들어가는 줄에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는 값이 들어가는 열에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연결할 때 한 군데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연결하는데 얘는 여기다 연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가 아니라 요 밑에다가 값이 들어가는 영역에다 연결하셔야 돼요. 값이 들어가는 영역이. 그러니까 여기는 능하시고 똑같이 비파를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연결된 수식부터 데이터, 변동되는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주셔야 돼요. 같이. 이것도 문제에서는 여기다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갖고 여기 범위 잡고 데이터표를 들어가요. 그럼 값이 안 나와요. 연결된 수식부터 데이터를 포함해서 범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그러면 얘는 행값이 판매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식의 판매량 3,000이 이렇게 변할 때 열값은 없어. 이러면 안 넣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단일 변수라 그래요. 변수가 하나예요. 확인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죠. 자리가 부족해요. 그럼 넓혀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판매가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결과를 여기에 계산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하세요 하는 여기 하는 이 부분 위에다가 는으로 수식을 연결하고, 연결된 수식부터 데이터를 범위 잡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에 들어가면 얘는 행값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열값만 선택하면, 열값은 여기 판매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식의 판매가 16,000원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데이터표 작업이에요. 자,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별 적금 만기 지급액 표에서 권혁수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권혁수라는 사람의 만기 지급액이 여기 있습니다. 740만 원 돈 되네요. 얘가 800만 원이 되고 싶어요. 그럼 납입 기간이 지금 24개월이에요. 얘가 몇 개월 되면 800만 원이 될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값 찾기는 결과값이 이렇게 되고 싶을 때 입력값은 어떻게 되요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나리오하고 목표값이 나오면 입력값과 결과값을 찾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값 찾기는 결과값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8을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세 개의 값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죠. 수식셀은 결과값, 찾는 값은 목표값으로 상수로 꼭 숫자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값을 바꿀 셀은 입력 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과 셀이 28이잖아요. 한 칸 밑으로 내려서 이 값이 얼마가 되기로 하냐면 8 빵빵빵 빵빵빵. 이 동그라미 3개씩 입력하는 걸 좀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8 빵빵빵빵. 그래야지 이게 똑같이 입력이 돼요. 이게 0이 하나 많거나 적은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한 칸 밑으로 내려오면 값을 바꿀 셀이 어디야? 그럼 얘가 D8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는 28을 선택하고 목표값을 했잖아요. 이러면 상대 주소로 잡혀요. 근데 내가 주소를 클릭하면 이때 절대 주소로 잡혀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확인하면 얘가 26개월이 되면 800만 원이 됩니다 하고 나오고, 확인을 한 번 더 누르면 확정되는 거고, 취소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목표값 찾기예요.
자, 시나리오는 이름 정의부터 하고 똑같이 목표값처럼 입력값과 결과값의 셀 주소들을 확인하고 얘는 입력값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입력값에서. 그래서 얘는 입력값이 이렇게 변할 때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목표값 찾기는 변수가 하나예요. 근데 얘는 입력값의 변화를 여러 개 잡을 수 있고 결과값의 변화를 여러 개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력값과 결과값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시나리오는 뭐부터 해요? 이름 정의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나리오네 그러면 여기 이름 정의하는 것도 보시는 거예요. B8 클릭, B18 클릭하시고 이름 정의는 이름 상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이라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꼭 엔터를 치셔야 돼요. 세율 엔터. 그 다음에 G7 클릭하시고 G7 클릭하시고 소개 1월. 근데 우리가 이름 정의를 소개 2월, 소개 3월을 들어갈 거니까 얘를 복사를 해 놓으시고 엔터. 그 다음에 G12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복사를 해 놓으면 이렇게 여기 문제를 보면서 하시면 돼요. G12 셀은 소개 2월. 그리고 G12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에서 컨트롤 V를 하면 아까 걸 복사를 해놨으면 컨트롤 V 한 다음에 1월을 2월로 바꾸시고 꼭 엔터를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G16을 클릭하시고 소개 3월이니까 이름 상자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소개 3월로 넣어주시고 엔터. 그리고 이름 상자 목록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만든 이름이 보여요. 그럼 여기 세율 누르면 세율, 소개 1월, 소개 2월, 소개 3월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름 정의에서 주의할 점이 내가 세율이라고 놓는데 오타 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율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름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름이 우선적으로 갖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정의를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름을 정의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쓴단 말이에요. 뒤에 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하고 잘못됐으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우대표 이름 정의를 수정하고 싶어요. 수식 탭에 보면 여기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율이 있고 세율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를 삭제를 해야지 정확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름을 정의하고 이름을 수정하는 것은 어디서 한다? 수식 탭 이름 관리자에서 하는 거예요. 수식 탭 이름 관리자. 자, 이상이 없으면 문제를 읽어보시면 월별 주문 내역서 표에서 세율이 얘가 먼저 나왔어요. 그럼 얘가 입력이에요.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여기 보면 세율 인상에서 15%, 세율 인하에서 9%로 변동하는 경우 월별 세금 합계 G7, G12, G16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입력은 하나인데 결과는 3개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게 세율 12%가 입력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일 때가 있고 2개일 때가 있어요. 3개까지도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근데 하나니까 요 하나만 선택하고 수식 탭이 아니라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 있는 시나리오 1과 2를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지. 그럼 시나리오 추가 세율 인상 하시고 두 번째가 세율 인하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살짝 복사해 놓으시고 항상 시나리오 이름 쓰면 탭 키를 눌러서 변경셀을 보셔야 돼요. 이 변경셀이 입력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력셀. 그럼 입력셀이 맞는지 여기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라는 거예요. 자, 확인하면 이제 그 변경값을 얼마야 할까로 물어봐요. 그 세율 인상은 세율을 15%로 넣어준다 그랬어요. 15% 넣어주시고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를 누르시고 이름을 복사해냈으면 컨트롤 V하고 세율 인하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입력 셀 범위가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세요. 두 번을.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인하될 때 변경값이 9%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요약이에요. 표시 누르면 여기 화면이 바뀌어요. 그럼 그냥 빵점 돼요. 그래서 표시가 아니라 우리는 요약을 누르면 얘가 결과 셀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붙어 있으면 드래그인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누르시고 G12, G16을 이렇게 눌러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얘도 순서가 맞아야 돼요. 문제에 나온 순서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여기서 G7, G16, G12 이렇게 되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빵점 처리돼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문제에 나온 순서대로 여기 보면 G7, G12, G16 순으로. 그러니까 그래 이건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클릭하고 들어오면 상대로 사용이 되고 지우고 내가 다시 쓰면 절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 작업에서는 절대 상대 신경 쓰지 마세요. 나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현재 시트 왼쪽으로 시나리오의 요약 시트가 나오면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 정의한 4개가 이상이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세율, 소개 1, 2, 3월. 그 다음에 인상 15와 인상 9%를 놓고 시나리오 이름 2개 썼잖아요. 요 4개가 이상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얘는 알 수가 없어요. 계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이 없이 했는데 봤더니 요 세율이 이응률이 나올 때 있고 리을률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오타가 났어요. 리을률이야. 여기서 리을률을 이렇게 바꾸고 나오면 얘는 빵점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결과가 잘못되면 시트를 삭제하시는 거예요. 시나리오 요약에서 삭제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름 정의가 잘못됐으면 수식 탭 이름 관리자에서 수정 편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잘못됐으면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보면 세율 인상 편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름과 주소 변경하고 입력값을 아까 우리는 15% 썼잖아요. 근데 얘가 0.15로 바뀐 거예요. 그 잘못됐으면 여기를 또 수정하시고 요약을 눌러서 결과 셀을 내가 3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만 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결과 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트 삭제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아까는 절대였는데 또 상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분석 작업에서는 절대 상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현재 시트 왼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는 꼭 마지막 문제를 보셔야 돼요. 마지막 내용. 결과는 시나리오 1시트 바로 앞에, 그러니까 앞에 또는 왼쪽으로 나와요. 이게 9번 나오면 오른쪽이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요 끝에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앞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에다 놓고 나왔는데 그때 마치 문제가 뒤에야. 그러니까 오른쪽이야. 그럼 얘를 끌어서 시트를 오른쪽에 놓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그대로 10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지금 작업을 한 걸 보더라도 아까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정렬보다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잘 나오는 거예요. 부분합이 잘 나오고 피벗이 잘 나오는 거예요. 통합하고. 그 빈도는 그쪽이 높아요. 근데 좀 손이 많이 가는 게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운이 나쁘신 분은 시나리오와 피벗이 걸려요. 그 피벗도 작업하는 게 많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피벗 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다 되셨나요? 피벗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피벗 테이블이네 그러면 어디에다가 만들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한 H3에
H3에 시작하세요. 그러면 얘도 표를 첫 번째 칸, 첫 번째 항목에서 수동으로 범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얘도 아까 정렬하고 똑같아요. 병합된 부분은 범위 잡으시면 안 돼요. 자, 부서명부터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그 다음에 피벗은 삽입에 있어요. 우리는 계속 데이터에서 했는데 피벗은 삽입에 있어요. 삽입 누르시고 피벗 누르시고 기존의 워크시트에 H3에 갖다 놓으시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이 나와요. 그럼 문제를 좀 끌어다가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이걸 끌어서 옮겨 놓는데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창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벗 테이블 안에 포인트가 있어야지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나와요. 클릭하면 없어지고 클릭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나오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사원별 급여 지급 현황표에 부서명을 끌어다가 행 밑에다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열값이 없어요.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금의 평균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급을 끌어다가 시그마 값 밑에 놓으시고 평균으로 바꿀 거니까 기본급에서 클릭하면 여기 값 필드 설정이 바로 보이잖아요. 누르시고 평균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더 읽어보시는 거예요.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1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 표시 형식의 천 단위 구분교를 하세요. 숫자에. 그러면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셀 서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요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같이. 그래서 문제에서 값 필드 설정의 표시 형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야근 수당 끌어내시고 클릭하시고 값 필드 설정에서 평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과금을 끌어다가 평균 밑에 야근수당 밑에 놓으시고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하시고 평균을 눌러주시고 확인하시는데, 요것도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금 요 순서가 맞아야 돼요. 이 순서가 틀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뽑은 다음에 다른 지시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시 나온 게 값 영역. 그러면 숫자가 들어가 있는 영역이 값 영역이에요. 이 영역을 셀서식 대화상자에서, 그럼 컨트롤 1번 셀서식 대화상자 표시 형식 숫자 범주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세요. 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타일은 어디에 있다 그러냐면 디자인에 있다 그랬어요. 총합계도 디자인에 있어요. 레이아웃도 디자인에 있어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도 디자인에 있어요. 이 중에서 보통의 9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순서를 찾으시면 돼요. 중간 계열을 보통이라고 그러고 9번째면 1, 2, 3, 4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기 7개니까 여기가 9번째. 아, 여기가 피벗 스타일 보통의 9구나. 물론 이제 여기는 담청색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게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냥 요 9번 번호를 좀 보시면 돼요. 위에 올라가면 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피벗 스타일 밝게 8번. 여기는 보통의 9번.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밝게, 여기는 보통. 그리고 번호를 찾으시면 돼요. 순서대로 앞부터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여기는 9번. 근데 여기는 왜 8번이지? 아, 여기 없음에 번호가 없네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이 돼서 여기는 8번이 됐고 여기는 보통의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9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9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되셨나요? 피벗이 조금 복잡한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나온 게 있어요. 자, 피벗 테이블 작업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격리부, 기획부, 생산부, 영업부를 뭐 내림 차순하세요, 오름 차순하세요. 이런 정렬하는 작업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평균과 기본가, 야근수당가 이런 거는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되는데 또 하나 방법은 이 성과급 테두리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순서가 바뀌어요. 여기도 테두리에서 이렇게 끌고 가면 임의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같이 기억하세요. 정렬을 하는 작업.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왔었죠. 생산부와 계획부를 빼고 격리부와 영업부만 보이게 하세요. 그 필터 작업을 하는 거. 여기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피벗 테이블이 부분합처럼 정답 화면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좀 덜 나와요. 지시가. 그러면 정답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급 시험에서는 피벗이 거의 100% 나와요. 그만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1급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이 피벗 테이블을 만드세요 하고 몇 가지 지시사항만 놓아주고 간략하게 써져 있어요. 자, 아무튼 피벗 다 되셨나요? 자, 통합할 표를 범위 잡고 시작하는데 얘도 데이터 표와 같이 어쩌고 여기다 계산하세요. 여기도 GO에서 I8 영역의 계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범위 잡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표하고 통합은 한 줄 한 열을 더 넓혀서 잡아야 돼요. 범위가. 그리고 여기가 학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표에서 범위 잡을 때 얘도 학과부터 범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안 돼 있고 만약 문제에서 요 부분에 요렇게 돼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표가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학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학과부터 범위 잡는 거예요. 요게 통합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또 하나는 여기 항목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목을 만능 문자를 이용해서 입력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합도 나오면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산하세요 그러면 아니야. 나는 학과부터 범위 잡을 거야. 그리고 통합할 표를 범위 잡을 때 앞에 성명이 있고 학과가 있으면 나는 학과부터 범위 잡. 표 전체가 아니에요. 여기가 학과면 학과부터 범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부터 범위를 잡으시고 자 여기 학과부터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 탭 여기 데이터 관리 옆에 통합이라는 명령은 가상부석 밖에 있어요. 그래서 통합을 누르시고 항상 위에부터 보셔야 돼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가장 많이 틀린 게 함수를 안 바꾸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평균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참조할 표를 범위 잡고 추가하시는데 여기가 학과니까 여기도 학과부터. 여러분은 학과부터 빼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변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범위 잡고 추가. 두 번째 표도 범위 잡고 추가. 세 번째 표도 범위 잡고 추가. 그러니까 통합은 표를 모아서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의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3번, 2번, 1번 순으로 하셔도 되고 1번, 3번, 2번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1번, 2번, 3번 순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를 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행 왼쪽 녀를 체크하셔야 돼요. 얘를 안 했을 때 대표적인 내용이 여기가 없어져요.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Z 누른 다음에 다시 통합에 들어가서 첫 행 왼쪽 녀를 눌러주시고 하시면 돼요.